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대형주의 타격이 조금 더 셉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에서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죠.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섣불리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이슈와 또 재료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의 약세가 오늘 눈에 띄는 장, 좀 안타까운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33포인트 정도 점수를 잃고 있는 상황이고 2,860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한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850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은 나타나는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됐잖아요. 이게 좀 타격이 있는 거고 8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 전자와 자동차 업종을 팔고 있는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자, 개인은 기관과 동반 사자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3,690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도세 여전하죠. 9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코스닥 상승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수급 세력으로 남고 있습니다. 416억 원 외국인과 매매 공방 펼치고 있는데 410억 원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뉴스, 이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그룹 이슈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업 구조가 좀 바뀌었거든요. 개편 이슈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골자는 이렇습니다. 두산 바켓이 거의 이 그림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미국 쪽에 소형 건설 기계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두산 밥캣은 사실 이 두산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나홀로 돈을 다 벌었던 그런 효자 기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한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전체 두산그룹의 영업이익의 한 97%를 두산 밥캣이 혼자 버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밥캣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붙어서 두산 로보틱스를 조력하는 강력한 자금줄이 됐다. 이게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변신 중인데 로봇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2015년도에 기업이 세상에 짠 나타나서 10년간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산업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R&D에 거의 98억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흑자 전환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두산밥캣 든든한 캐시카우가 여기 딱 붙다 보니까 100% 자회사로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는 든든한 자금줄이 생긴 거고 두산밥캣이 돈 잘 벌면 배당금 같은 게 증액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투자 자금으로 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도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죠. 이런 관계가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신 이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있는 거고 자 그럼 두산 밥캣은 과연 좋은 일이 있는 건가라고 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그 로봇 기술은 또 활용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굴착기 그런 건설 기계 쪽이니까 무인 자동화 건설 기계 이런 부분도 사실 두산그룹에서 꿈꾸는 미래형입니다. 그런 게 오고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봇 산업을 정조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한 53조 시장에서 2030년도 같은 경우에 358조 시장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 흐름은 얼추 좀 맞춰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이게 뛸 수 있었느냐 그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뷰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원전 등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업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회사가 있는 거고 두산 바켓의 한 지분 46%를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투자 회사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퓨얼셀과 클린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그리고 첨단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그룹은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 문의를 해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읽히냐라고 직접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두산그룹 쪽에서는 두산 바켓이 현금을 벌어다주는 효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좀 덕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지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는 목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가스터빈 수주 확대 이런 부분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테스나 이 세 가지 핵심 축이 과연 두산그룹을 어떤 경쟁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할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두산은 128년 됐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고령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변신을 했고 맥주 유통에서 중공업 기계, 이제는 로봇 혁신을 꿈꾸고 있는데 이 두산에 한 말 한 말 쌓아 큰 산을 이루자가 그 기업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말 한 말 잘 쌓아서 첨단 미래 제조업을 이루겠다라는 꿈이 있는 두산그룹 130년의 그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희비는 약간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개편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유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의료주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눈에 띄는 섹터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골라봤습니다. 우선 글로벌 의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주목이 되는 거고 이게 바이오 산업하고 엮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세계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은 약 6조 시장이었다면 작년에는 약 21조가 웃돌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AI 의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름표를 좀 내걸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느 기사에서는 한국 의료 시장 환경 때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우리는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좀 저렴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으다 보니까 의료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 나라의 뭐 기업이나 대학 쪽에서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I 의료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부분이 좀 잘 나아가고 있는데 뭐 기업에서는 뷰노, 루닌, JLK, 레이. 레이는 이제 치과 이쪽이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의료 진단 기업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루닛 또 AI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눈에 띈다라는 부분이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주목할 만합니다. 이 AI 뭐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좀 덩치 큰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이걸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그룹주가 좀 선두로 치고 나간 흐름들이 최근 있었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국내 처음으로 의료 AI 서비스 개발 이쪽을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인데요. 뭐 여타 네이버 이런 쪽도 다 물리치고 여기 이제 고배를 마셨으니까요. 카카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고배를 마신 다른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형 병원들과 협업해서 이걸 좀 시장을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후 마켓 스핀에서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게임주입니다. 그동안 사실 게임주가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못 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하반기는 신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보면은 크래프톤, 넥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는 잘 가는데 NC소프트는 그렇지 못하죠. 이거는 실적에 좀 희비가 엇갈린다. 그래서 게임주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해드리고요.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게임명은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출시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흥행을 하고 있고 신작 같은 경우에 퍼스트 디센던트 이게 초반에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 신작 4개의 그 게임이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게 게임 업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2022년부터 좀 고꾸라진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전의 기회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지역이나 장르가 좀 다변화되지 않을까. 콘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으로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반기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켓나우 3부에서 게임주 이슈 나오면 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 좀 마음은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괜찮은 종목 발굴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데리 스핀을 통해서 좋은 전략 여러분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지금 바로 마켓 스핀 함께 이어가시죠. 네, 마켓나우 3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네. 미국 시장의 타격을 오후까지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섣부른 판단도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서투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러셀 2000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 국제 수익률 모두 다 매크로 환경이 신흥국 시장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어제의 이 하락은 오히려 더 테슬라의 이 하락 율동으로 인한 오히려 더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하에 오늘 이 하루의 음봉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의 흐름을 미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미 3대 지수 하락률보다도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늘 개파락의 음봉이지만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견고한 이 단봉으로 흐름의 모습으로 인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오늘의 하락률을 가지고 너무 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히려 더 여러분들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개파락의 양봉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780억까지 매수 물량이 들어오다가 거래소의 이 하락률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한 300억에서 400억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오늘 눌림목이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파락의 양봉, 단봉의 양선이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들어온다면 21선 눌림목이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미묘한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코스닥이 이제 하반기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깐 체크해 보면요. 자, 삼성전자는 개파락의 연봉에 바디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11선 눌림목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어닝 시즌, 어닝 파티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보셨듯이 코스피의 이 개파락의 연봉은 대형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으나 조금 더 미묘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더 3%대 급등이 나왔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와 비슷한 러셀 2000처럼 오늘의 오히려 더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자, 리노공업이라든지 셀트리온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거래소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뒤따라가는 동생 코스닥의 시장도 이제는 연출될 수 있는 미미한 흐름의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중요한 테마, 섹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주도주를 하나 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타격이 대형주에서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덜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 장기 테마, 이렇게 단기 테마 이렇게 있는데 VR, AR, XR은 어제 이어서 네, 오늘도 맞습니다. 뜨고 있군요. 자, 2등 피부 미용 기기이고요. 잊을만 하면 뛰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 1등 로봇. 이거는 아마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네, 생각 맞습니다. 들고 네. 단기 테마 AI 의료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 좀 살펴볼 테마가 있을까요? 예. 네, 첫 번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VR, AR, 그 피부 미용 수소, 이 실적 테마의 실적이 바탕이 되는 어느 정도의 이 테마의 섹터군들 중에서 자, VR, AR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큰 폭의 상승과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오전장에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실적 좋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관련 섹터에서도 눌림목이 올 때마다 조금씩 관심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다음 주의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금요일장에 어떤 섹터를 그럼 관심 갖고 넘어가야 되는지는 첫 번째로는 로봇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이 큰 폭의 상승,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상한가도 붙일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를 이야기 드렸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분위기가 꼭 과거 1년 전이었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월 말에 상한가를 붙이면서 전 종목, 전 섹터의 로봇이 동시다발적으로 유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예전의 분위기가 만약에 난다면 다음 주에는 로봇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으로 뒤따라가는 부주도주 그리고 쫄따구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렌시스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자동 로봇을 도입 확대 수혜주도 포함되고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풋빛에 탑재되는 감속기 메인 공급사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거래량이 앞전에 7월 5일 날 터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바가지 모양이죠. 자, 컵 모양의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쉽더라면 오늘 60일선 저항을 받고 장중에 갭을 띄우다 보니까 외국인의 7만 주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좀 가까이 보시면 21선이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선이 따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당연히 오늘 골드 크로스가 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요. 오히려 더 월요일장 다음 주 월화 자리에서는 5일선에서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장보다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장에 5일선에서 받쳐놓고 기다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60일선까지 추가 돌파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엔 오늘은 20일선
골드크로스, 다음 주에는 62선 골드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정고점 7,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좀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SPG입니다. 작년에 화려했었죠. 그렇죠? 작년에 화려했었는데 자, 올해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게 되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먼로이드 로봇 간속기 공급 소식과 함께 자, 거래량 터진 자리와 함께 62선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종목도 좀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61선 돌파, 21선, 61선 돌파한 후에 어제 오늘 61선 안정형, 다시 말해서 안착형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봉의 양음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손바뀜이 났고 그리고 이 61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대기 매수가 붙는다는 추세 전환 다시 말해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시장이 만약에 약세 흐름으로 다시 돌아선다 한들 61선 이탈하더라도 21선에서 안착형 1차 돌파, 2차 돌파, 짝꿍댕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스윙으로 꼭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의 힘이 컸겠지만 네. 네, 관련주로 또 테마런주에 묶이면서 그 외의 종목들도 좀 봐주셨네요. 네. 이른시스, SPG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네, 맞습니다.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 상위를 이데리 스핀에서 보면 1등이 제약바이오고요. 2등이 네. 건설이고 네. 3등이 운수기계. 그건 이제 대형주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건 뛰지 않습니다. 네. 여기 중에서 테마를 좀 고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의 미묘한 흐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러셀 2000뿐만 아니라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매크로 환경은 9월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주 기준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자, 며칠 전부터 바이오로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자,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을 논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자, 얼마 전부터 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자, 밀집형 패턴, 다시 말해서 안착형, 조금 전에도 SPG처럼 이 그 62선 뚫고 나서 안착형, 다시 말해서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셀트리온도 동일한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61선을 7월 1일 날 뚫었습니다. 그 후로 21선 이탈하지 않고 안착형 캔들로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매집이 들어왔다는 뜻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오늘의 양봉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연말로 갈수록 실적 가속화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의 도약 시동이 보이는 시장에서 지금 밀집형뿐만 아니라 성장주의 기준인 바이오 시밀러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셀트리온을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즘에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같은 일시에 당시 61선, 21선 동시에 돌파한 후에 밀집형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이 거래소 쪽에서도 연일 상승을 했었던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서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대표적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자,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연일 이 쌍끌이 매수가 지금 양지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사상 첫 연매출의 4조 원 달성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물량이 다 차 있고 캐파도 다 차 있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에서 제일 바로 밑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두 주도주가 연일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되는 시즌이고 그의 주도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을 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을 듯합니다. 네, 예전에는 제약바이오주 보면 참 어려운 영역이었던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 때문에였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는 실적을 보라는 눈이 턱 내놓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안에서 아이디어
얻을 수 있고 네. 그 외에도 이데리 스핀에서 보면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연관성 잘 또 비교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는 뭘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 바이오 섹터에서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섹터 중에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또 말씀해 주셨듯이 AI 의료 쪽으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작년 화려했습니다. 화려했는데 지금 거의 13개월, 11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은 이 섹터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섹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AI 의료 관련돼 있는 종목이 우리가 별도로 찾지 않아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화려한 신고식과 함께 거의 이 한 7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바닥에 이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많은 건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고 21선 돌파를 하려고 한두 번씩 치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오면서 21선 1차 돌파, 2차 돌파가 오늘 나오는 골드 크로스가 다음 주 월, 화, 수에 나오기 때문에 바닥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 AVP의 의료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뇌출혈, 뇌동막 박리 진단 보조 프로그램 AI에 기반의 이 폐색증 전증의 자동 전출 진단 회사로서 자, 보조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AIVP의 혁신 의료적 지정이 되다 보니까 혁신 통합 의료기기 보유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이 왜 이렇게 빠졌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여러 가지의 과거에 받아놓은 시비 물량들까지도 여러 나오다 보니까 흘러내렸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출연이 되었고 이제는 바닥에서의 물량 중에서 외국인들이 바닥을 끌고 모으고 있다는 것은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종목 AI 의료 중에서 코어라인 소프트를 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종목입니다. 자, 루닛입니다. 루닛은 작년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AI 의료의 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흔히 템버거의 종목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템버거 이후에 쌍고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한 8개월, 9개월 동안 지금 흘러내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부터냐 6월 24일부터요. 정말 쌍끌이 진심을 다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바닥의 자리 45,000원 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자리에서 오늘 21선 돌파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루닛은요. 자, 미국의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의 인수에 따른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실적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시밀러의 이 분위기가 이제 하반기에 고조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AI 의료까지도 따라올 수 있고 그에 관련 종목들이 하나둘씩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곤 있으나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을 통해 가지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갖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의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또 그 이슈 브리핑에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AI 기업인 루닛, 이 기업과 더불어서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리 스핀에서 4종목을 선정해서 점수도 한번 확인해보고 매매 전략도 세워드리는 그런 코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화면을 통해 4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데일리 아스피 오늘 수급 포착주입니다. 자, 뷰노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진단 AI 기업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포착주로 포착됐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차트 포착주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현재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살펴볼게요. 자, 상승률 상위 종목 두산 로보틱스 이제야 나왔습니다. 두산 지배그룹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로봇주를 이끌고 있죠. 관련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자, 거래량 상위 종목은 중앙 첨단 소재로 오늘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 붙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우리의 그 아군일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수급 포착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노입니다. 네. 이어서 가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자,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6점대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주 기준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준에서 움직인다면 예전에는 의료기기 쪽으로 헬스케어에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면 작년부터 좀 미묘한 흐름 중에서는 AI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AI 의료 쪽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오늘 수급 포착에 잡히는 뷰노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의 뷰노는 지금 현재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76점으로 잡히는 이유가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자 21선, 61선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 말해서 짝꿍댕이 패턴, 다시 말해서 병복점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뷰노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입니다. 자,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가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 하반기에는 판관비 정상화를 통한 하반기에 BEP 달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고 뉴스나 아니면 공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내용들은 알 수 있으나 우리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다시 말해서 하반기 좋다, 내년이 좋다 하는 맛은 어느 기업들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곳이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 수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실리고 정배열 초입 변곡점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마다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이 기술적 패턴에서 매수 급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장중에 싸게 사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급 포착의 뷰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워낙 이제 원천 기술과 제품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은 해외 판로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 전략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차트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인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업체이다라고 이데일리 스핀에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점수는 거의 75점에 가까워서 네. 이것도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70점에서 80점 사이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급 포착에 보시게 되면 오늘 한올 바이오가 오늘 조금 전에 뷰노처럼 이 저점에서 저점에서 나오는 변곡점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조금 전에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짝꿍댕이 패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밀집병 패턴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전이었죠? 7월 9일 날 화요일 날 21선 돌파, 61선 저항을 받았지만 5일선에서 음봉 두 개가 급소의 음봉 나오고 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61선 장
확대, 양봉을 낸다는 것은 이제는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자가 면역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물질을 중국 내 허가의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핫한 쪽입니다. ADC 쪽이죠. 항체 개발의 플랫폼 ADC 진출 전망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전망도 뚜렷하게 되고, 자, 마일스톤 유입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바이오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가파릅니다. 이 제조업처럼 영업이익이 1,000억, 2,000억, 3,000억까지 올라오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이오에서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마일스톤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에 15억이었는데요. 2023년도 22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104억이 나옵니다. 특히나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2000% 성장하는 26억, 25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변곡점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음 주의 흐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부담이 되면 다음 주 월화에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일선 따라오죠. 그럼 옆으로 안착형 캔들이 보이는 단봉의 양음양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급속 포착을 하는 것도 좋은 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네. 26% 급등하면서 네. 이제 상한가까지 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네, 듯한. 맞습니다. 그 수급 보면은 이제 당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핀 네, 점수는 맞습니다. 71점대예요. 근데 이게 사업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금줄이 이제 든든히 생겼기 때문에 두산 밥켓에 네. 대한. 근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오늘 71점인데 그 이유는 뭐냐? 오늘 하루만 이 수급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네. 연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점수는 아직 작고, 반대로 차트 점수가 93점이라는 거는 이평선을 모두 다 돌파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차트 점수는 당연히 90점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캔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차트 포착에 잡히는 오늘의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정말 깔끔하죠? 제가 이게 한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전에 얼마 전이었습니다. HLB 설명 드렸을 때 기억나시죠? 앵커님. 말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첫날에 하세요. 어차피 거래량이 터졌고 기관과 외국인이 추가 매수. 네. 어설프게 오히려 더 2, 3일 올라가서 또 시장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앞으로 뭘 진출할 거다, 앞으로 로봇의 어떤 진출을 통해 가지고 기가 홀리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첫날에 하세요. 첫날. 그때 HLB도 첫날에만 이야기 드리지는 않은 이유가 기대감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기대감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두산의 이 그룹 자체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을 인정을 하고 밀어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성장의 속도를 붙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실 것 같으면 첫날에 하고 어설프게 둘째 날, 셋째 날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여기는 어쩌나라는 말을 하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날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계열사의 협동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두산 그룹 사업 개편에 따른 수혜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지금 사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산그룹 내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미래 이 사업 먹거리로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술적 패턴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요.
어제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 좀 어제 시그널이 먼저 나타났죠.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 어제도 수급 기관가의 쌍끌 매수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갭상승이 났는데도 기관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이 운영사들은 모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것 같으면 다시 첫날에 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는 패턴 아시죠?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가파르게 끌어올리면 5일선 타고 끝까지 끌고 가고 5일선 위에서 변동성이 보이면서 윗꼬리가 하나 둘씩 생기면 이탈하면 익절을 통해 가지고 이 익절을 통한 전략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궁금하셨을 텐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늘이 기회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볼 거예요. 중앙 첨단 소재인데 여기는 뭐 통신 산업이나 건축 자재 이쪽 함께 하죠. 네. 네, 오늘 좀 맞습니다. 거래량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13% 상승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는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고 왔지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점이 이데일리 스핀 점수고. 지금 스킨 전수는 지금 현재 조금 전이었습니다. 요거 지금 시즌 나가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21선 살짝 저항받을 땐 68점이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1선 지금 현재 시간대 1시 40분 지나고 있는 현재 22선 돌파하자마자 수급점 차트 점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선을 저항을 받냐 뚫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21선을 뚫어 주게 되면 그만큼 뚫어준다는 건 평균 가격을 높게 산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21선 옆으로 가면 안착형 캔들이 나오면 대기 매수가 붙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다음 날에 갭하락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뚫어주면 갭상승이 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중앙첨단 소재는 지금 현재는 아주 긍정적이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상승률을 키워서 확실하게 뚫어줬을 때 꼭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관계사 편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 지분의 확보에 따라 가지고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엔캠 그리고 중강 첨단 소재 그 EDL의 수직 구조의 2차 전지 사업 가속화를 통해 가지고 올해보다도 내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이 사업의 이 수직 계열화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연초보다도 지금까지 거의 한 3-4배 정도 급등한 자리이다 보니까 21선 돌파를 하되 여러분들 변동성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까지만 여러분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대형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직접 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30분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고요. KG타워 20층에서 진행하는데 오시게 되면 좀 요즘 시장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 하반기 시장의 인사이트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토크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든지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눠 앉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좀 이야기 나눌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공략주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5장 관심 종목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그 종목들 제시해드린 거 상승률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18일 제시한 YC는요. 현재까지 142% 상승률 기록했고 4월 12일 날 제시한 LS 에코에너지가 현재 한 약 138%이고요. 4월 17일 날 토니모리 제시하셨는데 이게 126.1%, 그리고 5월 10일 제시한 실리콘2가 현재까지 한 106%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삼화제약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거의 약 30%, 그러니까 28%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5장 공략주 가볼게요. 대표님. 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닥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는 이제 하반기에는 바닥을 딛고 우상향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첫 번째 들고 왔습니다. 시젠입니다. 시젠은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 봤을 때 좀 많이 예전에 이 코로나19 때에 화려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이 지금 2만 원대까지 거의 3년, 4년 동안의 우하향 패턴을 보이다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들고 왔는데 왜 그러냐? 먼저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시그널, 바닥에서 나온 시그널을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며칠 전, 한 달 전부터 바닥권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이 21선을 계속 돌파시키려고 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2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61선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기관과 외근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하반기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공격적인 인수합병 M&A를 통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의 제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을 나옵니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유보율이 4,500%고요. 부채가 몇 프로? 22%밖에 안 되는 초우량의 종목이 이제 바닥을 탈피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오늘 삼천당 제약은 오늘 음봉이 나오고 5일선 이탈을 했는데도 오늘 네. 가져온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바이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는 이제는 이 수급의 미묘한 변화,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큰 삼천당 제약, 다시 말해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안착한 자리에서는 MSC의 편입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한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포지션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 공략이 가능하며 다음 주 월화에도 음봉 공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천당 제약과는 목표가 25만 원에 손절가 19만 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요. 시젠의 목표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목표가 2만 5천 원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오래간만에 듣는 시젠 그리고 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삼천당 제약까지 네. 매수가 손절가 라인 정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종목 말씀해 주신과 더불어서 네. 또 의미 있는 전략 주신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오히려 더 코스닥에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한 거죠. 러셀 2000이 지금 현재 급등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은 코스닥에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보다도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7시에 특집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보다도 일요일 저녁 7시 이데일리 스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음 주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소폭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물가 또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통화 정책 완화를 권고했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화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증권주는 강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선 키움증권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리지 강자잖아요. 키움증권은 밸류업 1호 공시를 발표한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이 증권사 2분기 단기 순이익이 2,120억 원으로 1년 새 거의 6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매매 부분이 선방했는데 기업 금융과 운용 손익 또 잘 나와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이네요. 키움증권은 그리고 타 증권사 대비해서 부동산 PF 리스크도 적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5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커지는 코스피 3천 시대 기대감, 이 속에서 여의도 증권사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지의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